갑자기 어저께 좀 녹화를 좀 하다가 목이 좀 아파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과 우리 또 관계공무 여러분 또 시장님과 조영 교육감님 3일 동안 너무 고생이 많고 저는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석도 선거구 출신 국민의당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정 질문은 2015년 6월 보훈처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 업무 협약서에서 협의한 내용 중 독립유공자 명예전당 건립에 대해서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에 가면 독립공원이 있습니다. 순국선열 추년탑이 있고 또 순국선열 영령들 의패를 모신 현충사가 있습니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방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패가 모신 분은 2835분이고 아직 약 480분의 영령을 모시고 못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래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시장님 아마 저기 보시면 시장님의 자필로 한 협약서가 나올 겁니다. 국유지 강동구 상일동 145-6번지에 현재의 서대문 독립공원 용지하고 바꿔서 좀 이렇게 협소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주기로 협약서 냈는데 시장님 피곤하시지만 잠깐만 나오셔서 네, 체결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그 국가보훈처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오히려 잠깐 드리면 사실 이거는 서울시가 굉장히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도 우리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그 독립운동가들의 정말 처절한 삶을 애국 정신을 좀 보게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협약서를 하신 거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위패봉안실도 사실 다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넓히고 그래서 이제 그 왜 독립문 쪽에서 보시면 버스 정류장에서 보면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파서 좀 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하자고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국가보훈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또 용역도 하고. 근데 법이 필요한가요? 네? 법이 필요한가요? 아니, 거기가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 문화재로 돼 있고 앞으로 이걸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나 이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장님한테 가서 좀 요청하셔야 될 일. 제가요? 시장님이 하셔야지. 계속 그냥 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도록 하고요. 저 그림을 이제 또 좀 넘겨주세요. 저기 아파트가 보이죠? 저 아파트가 몇 년도에 세워진지 아십니까? 뭐 저는 사실은 주로 볼 때마다 좀 흉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추념탑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추념탑은 1992년 8월 10일 날 세워졌고요. 아파트는 98년도에 세워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추념탑에 이렇게 참배를 하면 어디에 참배하는 꼴이 됩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참배가 되죠. 근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저걸 누가 허가내 줬을까요? 거기는 가보니까 도저히 허가날 곳이 아니던데. 네, 누가 정말 시장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기 추념탑이 있는데 그 뒤에다 저렇게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져줬는지. 아니 죽은 사람 영영하게 참배를 하는데 산 사람 아파트에 참배하는 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떻게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저 주시기. 아파트를 네. 헐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장님께서 하여튼 심도 있게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님 문제의식에 진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이런 구렁지나 저런 산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 지역에서는 사실 저렇게 높은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저기 혹시 남산에 있던 그 왜 들어오다가 그 큰 아파트 있었었죠? 20년 전. 그 엄청난 고급 아파트 외국인 부신 거 아파트. 아시죠? 외국인 네, 아파트. 외국인. 그거 다 헐었잖아요. 네, 헐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시민 아파트 또 네. 헐었죠. 근데 저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 근데 그 그게 산을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네.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분명히 제가- 주민들하고도 좀 상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들이 재건- 참배받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재개발 뉴타운 이미 진행된 거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가능하면 해제하고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에 맞는 그런 건축물, 그런 주거 단지를 짓도록 저희들이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요. 어제 며칠 전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시는 이 높이와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의원님. 알고 있어요. 제 좀 강남구에서 도와주십시오. 35. 저요? 네.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잠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닙니다. 네. 아니면 이제 뭐 10분밖에 안 하신다는데 두 뭐 번째 질문 하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 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잠깐. 그냥 서 있을게요. 뭐. 아, 괜찮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한 10분쯤. 아, 그래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불공정 계약제도 시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도 초보 운전이라 그래서 사실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지요. 왜냐하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렇게 진입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본이 아주 많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자본이 적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소자본을 갖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마존 때문에 사실 또 서점들이 엄청 망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제프 베조스가 우리나라 쌈짓돈으로 24만 원 갖고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성공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공공분야 물품이 용역 계약을 공개 경제 입찰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참여 기회와 평등성도 그 과정의 투명성도 또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년간 어느 소기업 A 대표가 투쟁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 용역 계약 방식은 수의 계약과 공개 경제 입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개 경제 입찰은 다시 참가 자격이 제한이 없는 일반 경쟁과 참가 자격을 지역이나 실력으로 제한하는 제한 경쟁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각각 경쟁 입찰 방식과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하는 협상에 위한 계약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참가 제한 입찰과 협상에 위한 계약 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을 운영하면서 10년간 투쟁하신 어느 A 대표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장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게 해서. 그거 보세요. 제가 그냥 있겠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혹시 받으신 적 있어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뭐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어떤 예.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입찰 과정에서 네. 사실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요건이 좀 그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뭡니까? 이 과거에 네. 그 사업에 입찰한 뭐 경험이 있다든지 네, 네. 뭐 그런 물량 그만큼
해본 적이 없다든지 그래서 네. 사실 정말 실력이 있는 우리 시장님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네. 대충 알고 계시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빼겠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많이 고쳐져 왔어요. 근데도 아직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남은 거. 많이 고쳐져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에서 네. 좀 개량 평가를 혹시 아세요? 예? 개량 평가. 예? 개량 평가. 예를 들면 이제 뭐 계량평가. 회사 이렇게 자본이 얼마냐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등등. 정량적인 평가. 네네 예, 그런 예. 여러 가지. 예. 그거에 대해서 처음 진입하는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위법이 없다 이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이제 세 가지 흔히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네. 법령에 예, 없다. 핑계를 대는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이 없다. 네, 예산이 없다.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네. 근데 시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시는- 만약 상위법이 없다 그럴 때는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법을 만들어야죠. 그죠? 만들어야 되죠. 네. 국회 가야 되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네. 나 시장인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법이 없다.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네. 책을 3권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서울시에서 네. 현장에서 보니까 네. 이게 법령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네. 3권 정도가 됐는데 그걸 국회도 보내고 청와대도 보내고 다 보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투쟁해야죠, 뭐. 근데 실제로 또 왜냐하면 바뀌는 네.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말 또 새로운 정부는 조금은 더 경청하고 소통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땐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장관 임명하는 거 보니까 무조건 막 맹막적으로 막 하던데요. 뭐 그 얘기는 여기서 제가 볼 안 때는 하겠습니다. 예. 저 시장님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상위법하고 핑계를 대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상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어서 진짜 진입 창법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해소시켜 주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저희들은 저는 늘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실제로 법령이 바뀐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너무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금 또 우리 시장님께서 거의 대부분 이 계통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입하는데 어떻게든지 조금 좀 수월하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나 네. 장애인 기업들 또는 그런 소기업들을 뭐 가점을 준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큰 기업에. 근데 그리고 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 제안서 낼 때 평가 그런 거. 네, 점수가 그거는- 너무 많아요, 비중이. 맞습니다. 그런 거는 대기업들은 돈들이 많으니까 멋있게 만드는데 소기업들은 그런 용역을 낼 수가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 거 시장님께서 조금 그거 굉장히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건 너무 많은 비중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그 창업 아셨죠?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아셨죠? 소기업이나 소자본 그런 분들 좀 진입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네. 하시고 말씀해 그 시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꼭 좀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 길게 다 읽을 것도 없고요. 교육감님, 예. 며칠 전에 신문을 봤어요. 어느 저 지방에 있는데 20년 만에도 그저 우리가 저 체육할 때 보면 양팔기 거리거든요. 네. 3,000명이 그냥 쫙 쓰니까 막 저 밖에까지 경운밖까지 막 나갈 정도였는데 20년이 흐르니까 딱 300명이야. 200명도 안 돼. 아, 예. 그 대비된 사진 20년 전, 거죠? 네네. 우리가 인구절벽 하는데 너무너무 빠르게 왔어요. 세상에. 그죠? 자, 왜 이렇게 왔을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 결혼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게 자식 낳아서 교육비를 굉장히 걱정하죠. 근데 교육감님,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 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 굉장히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 부족한 점은 많고요. 전 세계 약 230개국
예.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좀 많은 외국을 좀 봤지만 우리나라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사, 네. 월급이나 지금 현재 이런 한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물론 이제 학급당 학생 네. 수는 조금 더 가야긴 20에서 합니다. 25명 사이잖아요. 예, 그거보다는 좀 많죠 지금. 제가 교직에 있을 때는 60명 이상이었어요. 뭐 100명. 그런데 30년, 20년 그만둔 지 20년 됐지만 벌써 그 사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사교육비가 1인당 최하 25만 원이고 뭐 많은 데는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강남 쪽은. 그렇죠. 그리고 또 명문대학 들어가려면 사교육비에 뭐 따라서 학교 들어가는 게 다르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방과후 학교를 학부모들이 보내고 또 사교육비를 할까? 예. 이중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때우는 부모들도 있어. 사실은. 근데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가 학교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비교과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교과 중심이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학원 사교육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을 생각할 때는 왜 방과 학교를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준이 좀 높으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좀 수준이 있는 강사를 써야 되잖아요. 예, 물론이죠. 그러면 예. 강사를 쓰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약간 강습료가 올라가야 되죠. 예,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2, 3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작아요. 오히려 조금 더 올려서 좀 수준을 높였으면 어떡하는 생각인데 예. 지금 현재 방과학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감님? 지금 그러니까 말씀대로 저는 방과후 학교가 지금 대학 강사료에 비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현저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학교하고의 계약 상태를 계약은 이제 일종의 뭐 전체 위탁을 하거나 부분 위탁을 네. 하거나 근데 물론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예.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총괄로 해가지고 하는데 예. 그게 최저가 입찰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저가 입찰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피아노 또는 이렇게 컴퓨터, 영원 이렇게 좀 다른 분야를 통틀어 가지고 한꺼번에 위탁한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감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가격이 낮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최하 옛날에는 막 입찰 달라고 막 영원도 쓴 적이 있던 거 있었잖아요. 경제 그렇습니다. 예. 네, 건설 같은 데서는. 근데 그걸 법으로 이제 막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입찰제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입찰을 할 때 좀 필요 없는 서류가 되게 많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지금 문제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가 이 방과학교 총괄로 줬는데 요새 그 교사들에게 업무를 좀 경감시키는 게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총괄을 줬는데 또 일이 더 늘어난다는 또 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예. 지금 네. 또 말씀하신 부분이 네. 지금 방과후 학교의 위탁제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까 시장님도 그 공무원의 세 가지 일반적인 변명거리 중에 첫 번째하고도 이제 해당될 네. 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만은 없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지방계약법으로 최저가 입찰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또 네. 기본 서류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대로 불필요한 서류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네. 이제 최저가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보통 한 87%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강사들의 중간 그 위탁 업체가 강사 월급을 이렇게 띄어가는 네. 이런 일종의 중간 착취 같은 것들이 적어지도록 저희도 이제 조금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도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또 있어요. 업체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콘텐츠를 또 개발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밀어줘야지.
또 업체들을 이렇게 전부 그냥 이익을 전부 너무 적게 이렇게 환수한다는 것 저는 또 시장 경제 원칙에 쓰고 또 반대예요. 의원으로서. 네. 그래서 저는 좀 합당했으면 좋겠어요. 윈윈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예. 오늘 낮지는 않았는데 교육감님 뵌 김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한 가지 교복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복 전에요. 네. 저희가 지금 그 그것도 좀 방과후 학교와 한번 그런 관련해서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이제 방과후 학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네. 일부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저희는 협동조합형을 많이 권면을 협동조합. 하고 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청과 저희가 마을방과학교를 공동 운영하는 혹은 네. 구청이 마을방과학과를 좀 공적으로 단독 운영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9개 구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일단 모델을 개발을 지금 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교복도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예. 교복은 진짜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한번 공청회도 좀 하셔가지고 예. 업자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에서 업자들 보고 전부 망하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업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이건 서로가. 예, 이게 한 업체로 이제 학교가 이렇게 네. 계약을 하면 네. 다른 이제 업체가 업체는 또 양심상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예, 공개 입찰을 했으면. 근데 예. 어떻게 공개 입찰을 해놓고 딴 학교는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300번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서 4,50발밖에 못하면 나머지 260개는 완전 폐기 처분이면 이건 수천만 원이에요. 예, 저희도 그 교육감님 알고 계시나 문제점을 봐요. 예, 알고 네, 있습니다. 알고- 이제 단지 그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네, 규제 방법 고맙습니다. 자체가 약간 시장적 기재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라 조금 네. 어떤 고민이 예,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힘드셨죠?